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지난 4주간 저희가 특별기획으로 준비했던 존 리의 주식으로 인생 역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주간 저희한테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뭐 집 팔고 차 팔아서 주식 사야 된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된다. 뭐 창업도 활발해져야 되고 네. 금융교육까지도 바뀌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니까 훨씬 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우리가 진짜 인생을 역전해 볼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 오늘의 주제 화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겠죠.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일 텐데 일단 먼저 그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엔 정말 많은 투자처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을 거고 뭐 안전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뭐 예적금 찾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을 또 투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채권도 있을 거고 참 다양한 게 있는데 그 가운데 왜 꼭 주식을 강조하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이 있을 수가 있죠. 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내가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본이 일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고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네네. 주식을 통하지 않고 노후 준비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일단 그 수익률 측면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예금하고 주식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큰 차이가 날 것 같고 부동산은 그래도 좀 부동산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 수익률 비교는 어때요? 주식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은행에 있는 자산은 가장 안전하게 보이지만 가장 안전하지 않은 자본이죠.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가장 바보가 돈을 땅에다 묻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 잘못된 게 이제 은행 예금에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주식처럼 좋은 건 없죠. 예,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근데 주식은 단기간에 그 주식 가격 변동성이 크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하다, 나는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조금 생각을 바꾸면 기간을 조금만 늘려보면 주식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주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네. 그 부동산하고는 어때요? 부동산에 좀 오해를 없애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이 더 좋을 거라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부동산은 매일 사고 팔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을 갖고 있다든가 20년을 갖고 있다든가 하는데요. 같은 기간을 보면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은 매일매일 변동이 없으니까 오래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한 화면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들 이렇게 네네. 임의를 골라보니까 결국은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근데 그 리스크라는 거는 긴 시간으로 보면 그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은 주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네네. 이제 손해를 많이 본 경험. 근데 그거는 짧을 동안에 투자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매일 사고 파는 그런 거. 네네. 그거는 도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사서 모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리고 내가 은퇴할 때 팔겠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주식이. 네네. 네. 그러니까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잘못 쓰이는 돈, 뭐 사교육비에 쓰는 그 잘못된 그런 거, 그다음에 명품백이라든가 아니면 외제차라든가 그런 거를 줄여서 주식에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결국 오른다는 얘기죠. 네네. 그 조금 전에 부동산과 주식을 그 비교했던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요.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그 가장 낮은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뭐 300% 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럼 다른 종목들은 어땠느냐? 주식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적었던 게 뭐 현대차, 그 다음으로 높은 건 LG화학,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하나투어가 거의 1,200% 예, 예. 넘게 만 %% 올랐죠. 10,000%나요? 네, 네, 예. 12,000%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부동산 300%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주식에 투자했으면 그렇죠. 거의 근데 10,000%. 이제 그 중간 중간에는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그렇죠. 굴곡을 겪었죠. 네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결국은 주식이 가장 먼저 올랐다는 거죠. 만약에 주식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경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리스크를 졌는데 네. 그 부동산보다 못하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경제죠.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길게 투자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꾸준하게 투자해야 되고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그러면은 실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2, 3년을 보거나 그런 거는 위험하죠. 네, 네. 이제 주식시장이 요새 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조금 더 길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바잉 찬스죠. 바잉 오퍼튜니티라고 합니다. 네, 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와중에 2, 3년 바라보고 투자하면은 이런 그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죠. 변동성에 그 오히려 그 고랑에 빠지는 수도 그렇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은 2, 3년도 장기 투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당연하죠. 장기 투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노후 준비예요. 노후 준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30년 전에는 뭐 네네. 10,000원, 5,000원 했잖아요. 네네. 근데 오랜 기간 20년을 기다렸더니 100만 원 되고 2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2, 3년 기업이 그 시가총액이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회사 네네. 가치가. 근데 네. 2, 3년 동안 회사 가치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요. 근데 결국 20년, 30년 하다 보면 그 회사도 큰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실 텐데 혹시 저 이 정도로 장기 투자해서 뭐 성공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 한 3개월 투자하셨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주식이라는 거가 이제 주식이 가격이 매일매일 보이니까 네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단타를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네네. 생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여유 작업으로 해야 된다. 하루에 5,000원, 10,000원씩 한다. 내가 네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차를 굳이 그렇죠. 살 필요가 있느냐. 네. 노후 준비에 포커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장기 투자를 또 유도하기 위해서 나 혼자 습관을 바꾸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또 메리츠 자산운용은 펀드를 운용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또 일부러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환매 수수료를 좀 비싸게 받으신다는. 아니요, 환매 수수료 비싼 게 아니고요. 오히려 네. 저희가 이제 주니어 펀드 같은 걸 네네. 내놓은 이유가 10년 동안 못 찾게 했어요. 아예 환매를 안 되게. 예, 근데 네. 환매는 됩니다. 근데 네네. 이제 그때 이제 돈을 많이 내갖고 네네. 이제 주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투자해서 그렇죠. 못 찾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앱을 통해서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하게 그걸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어려운 거 아니다 노후 준비. 그렇지만 시작을 하자. 네. 제발. 네. 지금 있는 그 젊은 사람들 또 월급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라이프 스타일로는 절대 노후 준비 안 되거든요. 너무 네.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 주식이라는 걸 잘 모르고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 바꾸지 않으면 네. 안타까운 거는 한국의 금융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잘못 이해,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거를 주식 투자라고 착각하는 문화. 네네. 그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 라이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단기 투자를 좀 피하라고 말씀을 계속 주장을 해오고 계시고 심지어 2, 3년 투자도 단기 투자라고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 단기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일침을 놔주실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왜 주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까? 네네. 그게 이제 최근에도 제가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네네. 어렵긴 하지만 근데 저는 내 재산의 많은 부분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걱정을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 올라갈 거라는 건 압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것뿐이에요. 네. 시장이 변한 것뿐이에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게 돼 있다는 믿음이 네네.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특히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시장이 막 나빠지면은 내일 망할 것처럼 막 하다가 또 올라가면 또 그냥 한없이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거부터 벗어나야 돼요. 내 나름대로 투자 철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장기 투자 철학이고 네. 내 그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되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고 투자하는 이유는 내 노후 준비라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굉장히 파워풀한 철학이에요. 그거를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복리를 이해해야 되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다는 네네. 믿음이죠. 네. 그래서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기에 그 일비 희비를 하는 게 너무 그럼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네. 그 한국인들이 주식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저희가 또 직접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대표님께서 이 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또 듣기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네네, 예. 한번 보여주시면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금의 주식 비중이 대한민국이 가장 낮아요. 그 아래쪽에 있는 빨간 선 그어 놓으신 그쪽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파란 그런 이 국민연금조차도 주식 비중이 낮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주식에 대해서 아직도 주식은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기관 투자가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개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그 재산,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외국에 비해서 한국은 네네. 부동산에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80%가 부동산에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 주식 등 그런 유가증권의 비중이 너무 낮다. 네. 그쪽으로 빨리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가게 되면 장인어른께서 꼭 물어보시는 게 자네 주식 하나 이겁니다. 하면은 좀 되게 싫어하시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좀 주식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안 하면 문제죠. 안 하면 문제인 거죠. 네, 안 하면 심각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는 맥락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자본 시장과 금융 시장이 커가는 성장의 과실을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증시가 또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 워낙 그 한번 수렁에 빠졌던 터라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전망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네네. 네, 다만 한국 주식이 비싸냐 싸냐 했을 때는 한국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그런 주식이 많이 폭락하는 상태에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 매스컴들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간다 그렇게 걱정하면서 왜 같이 파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네.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 우리 퇴직연금, 내가 그 노후 준비, 우리나라 주식에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기술도 개발하고 공장도 짓고 해서 가치를 느끼고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그래서 또 다 같이 노후 준비하는 거죠. 이제 그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외국인에 의존을 해요. 외국인이 빠지면 우리 한국 큰일 났나 보다. 네. 또 외국인이 들어오면 한국 좋은가 보다. 자기 주도적인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한국 주식에 투자가 돼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네네. 뭐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바빠서 좀 어렵다거나 그런 분들은 또 간접 투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그 펀드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 그러니까 뭐 펀드를 해도 좋고 주식을 해도 다 네네. 좋죠. 근데 이제 주식을 펀드를 하는 이유는 작은 돈으로 매일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분산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은 그런 주식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펀드를 하는 건데 이제 펀드도 마찬가지로 주식과 똑같은 거죠. 어떤 네. 펀드를 고를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좋은 펀드는 그 펀드 매니저의 철학이 중요하죠. 네, 장기 네. 투자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주식에 대해서 그런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자본가가 되는 길이고 네.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내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네. 굉장히 순기능이 많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저기 배당이죠. 네네. 배당이라든가 이자 소득이 전체 국민의 10%밖에 10%가 90%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세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10%에 속할 사람이 되겠냐, 나머지 90%에 속할 사람이 되겠냐, 10%에 속하려고 노력을 해야 네, 되는 네. 거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배당도 들게 되고 그게 그렇지 않으면
빈부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또 주장하고 계시니까 사실 중요한 건 아는데 메리츠 자산운용은 그러면 우리가 흔히 회전율이라고 하죠. 회전율. 네네네. 그 펀드 내에서도 뭐 주식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거니까요. 비중도 조절하고 회전율이 많이 낮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떤 네네. 때는 너무 높을 때도 있고 네네. 한데요. 저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주식을 사면 평균적으로 5년 정도는 갖고 있는 거의 거죠. 안 파는 거 예, 봐야 예.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네. 유일한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투자해야 되고 최대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그 모든 돈을 주식으로 좀 투자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 주식 투자의 전도사 존리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MTN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그 존리 대표와의 함께한 시간, 오늘 이 시간을 통틀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그러네요.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은 또 네, 강연과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예. 좀 더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전국을 다니고 있고요. 네네. 한 분이라도 더 주식에 대한 생각을 바꿨으면 해요. 네. 그리고 여유롭게 하시고 여유저금을 하시고 네. 라이프 스타일 바꾸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